안녕하세요. 서쌤의 호칭 수업 서쌤입니다. 네, 2021년 새해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아마 다들 집에 콕 박혀서 드라마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00건의 민원이 들어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철인왕후입니다. 제목만 들어서는 태조왕건, 대조영 같은 사극일 것 같은 이 드라마가 대체 왜 700건이 넘는 민원을 받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서쌤에서 다룰 주제는 철인왕후를 통해 본 룸살롱 문화입니다. 손에 돈을 가득 쥐고 오늘 내 옷보름을 풀 사람은 누구? 라는 주인공의 말에 기생들이 달려듭니다. 무슨 생각이 드세요? 딱 보면 네, 룸살롱이 연상되죠. 더 충격적인 건 이곳의 이름입니다. 이 기생집의 이름은 바로 옥타정입니다. 뭔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싶으시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시죠? 저는 보자마자 탄식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옥타곤에서 따온 거잖아요. 2019년 재작년이죠. 9월 옥타곤의 VIP룸에서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고 바로 연이어서 버닝썬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기억하시죠? 막 여성들한테 물복, 마약 이런 걸 먹여서 강제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영상들.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클럽의 이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저 재미있는 요소로 패러디를 했다는 겁니다. 부디 제 주변에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의 룸살롱은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 실제 존재하는 걸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름 정도 따와서 패러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다들 룸살롱이 뭔지 알고 계시죠? 적어도 한 번은 룸살롱이 나오는 장면을 TV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막 남자들이 넥타이를 풀어헤치거나 아니면 다 벗고 양옆에 앉아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대체 성매매랑 뭐가 다른 건가 싶은데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공간에서, 이 룸살롱이라는 공간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부와 권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부속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곳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룸살롱은 이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현실에서 각종 청탁과 뒷거래가 오가는 범죄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기업 임원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룸살롱을 드나들면서 온갖 향응, 성매매까지도 주고받습니다. 몇 년 전 내부자들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거기 명대사 야! 하면 땡땡땡땡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 더 어이없는 게 뭐냐면요. 룸살롱이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액의 룸살롱 비용을 개인 돈도 아니고 법인카드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적용된 후 국내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처와 액수를 살펴봤는데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보다 무려 448억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무려 448억! 놀랍죠? 심지어 한 변호사 사무장 증언에 의하면 룸살롱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외근 사무장이 만나서 형량과 재판 기일을 결정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먼 옛날 옛적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이런 사건이 반복되어 옴이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룸살롱 접대를 한 사실이 최근에 다 드러났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그 접대 비용을 아주 공평하게 1인당 99만 원으로 쪼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던 일명 알뜰한 검찰 99만 원 룸살롱 세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룸살롱이라는 공간을 버젓이 앞장서 애용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조차 되지 않으니까 이런 공간이 없어질 리가 만무하겠죠. 대체 이 뿌리 뽑아버리고 싶은 더러운 룸살롱 문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뽑아버릴 뿌리를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룸살롱, 그 시작은 일본의 료테이입니다. 귀한 손님을 요리로 접대하는 곳을 일본에선 료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성들의 접대가 더해져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요정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후에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며 요정은 정치인, 고위관리, 재벌, 군인들이 모여 은밀한 대화와 각종 뒷거래를 하는 밀실 정치의 상징적인 공간이 됩니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밤의 정치가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요정이었다는 거죠. 박정희가 어디서 죽었어요? 그렇게 요정 정치를 하더니 결국 죽은 곳도 요정이었죠. 그 다음 정권은 누굽니까? 전두환이잖아요. 전두환은 올림픽이 열렸을 때 룸살롱 100곳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지원하고 외국인들의 관광 지도에 친절하게 그곳을 다 표시해줍니다. 말 그대로 룸살롱으로 외화벌이를 한 거죠. 아주 대단하죠. 이렇게 일제시대와 해방기,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룸살롱은 한국 사회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퇴폐양락 문화가 군부독재 시절을 거쳐 아직까지도 심각한 병적인 우리 사회 반문화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온갖 서공 상품화와 청탁, 비리들이 이루어지는 이 룸살롱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어져야 할 공간이고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선 또한 없어져야겠죠. 이런 공간이 없어지려면 무엇보다 이런 곳을 드나드는 고위층 남성들부터 법적으로 문제시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야기가 왜 있는 거겠어요. 이런 고위층 남성들을 처벌해야 그래야 일부 일반 남성들도 이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고 전 사회적으로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이 악랄하게 성폭행하고 다니면서도 처벌은 안 받고 떵떵거리는 세상에서 엠번방 박사, 켈리 뭐 이런 애들이 제대로 반성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미디어 역시 이런 룸살롱 장면을 다루는 것에 신중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라면 다루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재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서쌤의 보충수업을 통해서 룸살롱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드라마나 영화처럼 우리 사회 문화를 통해 이런 사회 현상, 사회 문제들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더 좋은 방송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